기자회견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 연대 단체장들은 물론이고 지방에서 일반 시민들까지 올라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할 일 없어서 지금 이 좋은 시간에 여기 와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대법관이 처음부터 법에 따라 기준에 따라 재판하고 제대로 시행했다면 우리가 여기 지금 와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대법관이, 대법원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지금 열을 받아서 모인 거 아니에요. 하나 둘 네, 잠시 후 11시부터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공지는 한마디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많이 흩어져 주셔요. 예, 저쪽에 건너편, 아주 건너편 깃발 멋집니다. 예,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 들리시나 보다. 예, 이쪽으로도 흩어지시고 양쪽으로도 가시고. 네, 깃발이 또 모여있는 것보다 옆으로 흩어져 있는 게 멀리서 보기에 멋있기도 하고, 지나가는 차들도 또 이게 뭔 일인가 하고 한 번 더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양쪽으로 깃발이 흩어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너가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김 대표님 오늘 권태호 변호사 오시죠? 보다요? 그럼 김경욱 대표만 와요? 네, 하나 둘. 저는 6월 28일 재검표일 이후에 대법원도 부정선거의 공범인가? 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해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수많은 부정투표지가 실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추기에 급급하고 사진 찍지 말라 그러고, 물론 증거물로 다행히 보존이 됐다니 다행이지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해가는 선거가 그렇게 무너졌는데 법치주의에 따라 심판해야 될 대법관들과 관계자들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덮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아주 친한 지인과 싸웠습니다. 야, 정말 부정선거면 언론이 가만히 있었겠냐? 예, 기가 막히죠. 언론이 가만히 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들? 부정선거인데 언론이 가만히 있어요. 저는 이곳에 모인 언론만이 대한민국의 참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는 날 이 부정선거에 한마디도 못하는 언론들 다 싸잡아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언론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권력의 개가 되어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언론이 언론입니까? 정권 내년에 속히 바꿔서 그런 쓰레기만 또 못한 언론 다 갖다 버리고 이곳에 계신 언론만이 정말 참 언론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지탱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봅니다. 네, 11시 54분입니다. 10시 54분입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릴 게 있나요? 일단은 그 이석기 회장은 얘기했는데 자기는 바로 안 하셨다 이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저기 김선재 교수는 지금 있는데 한 5분에서 10분쯤 늦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발언할 사람. 자기는 꼭 바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 정경호 김선욱이 안녕하세요. 오늘 그럼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부가 편협을 1년 동안 써먹는 거예요. 또 누가 계시죠? 이상화 대사님 오셨습니까? 가운데 서세요. 공병원 선생님.
앞쪽에 네, 안녕하세요. 뉴데일리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날씨가. TV였네. BJ 톨 화이팅. 영호 TV 감사합니다. 학교가 다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제일 빨리 감사합니다. 예. 대선이 오셨어요. 예. 우리 그때 있었던 저 성명서를 따로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읽으면 좋죠. 그거 누가 읽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또 할 말이 있겠죠. 제가 읽을게요. 예, 그래도 돼요. 곧 연대 단체 아, 그러니까. 그죠? 아니 글씨 크게 뽑았어요. 팬들은 약간 좀 이렇게 당당하게 약간 위로 들어주면 좋겠다고 사진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앞뒤가 달라요. 앞뒤가 다른데 색깔은 똑같이 해놨어요. 네, 내용이 틀리게 색깔 다르게 했어요. 내용이 앞뒤가 달라요. 아, 이거 좀 한숨만 걸리셔야 돼요, 지금. 현수막 들어? 이쪽 발로 이거 좀 당겨주세요. 목사님. 이거 발로 이거 좀 나무 좀 당겨주세요. 네. 네, 작년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 이후에 벌써 계절이 5번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추운 날에도 더운 날에도, 오늘 많이 덥네요. 비가 오는 날에도 이렇게 여전히 이곳을 지켜주시는 여러분이 정말 대한민국의 애국자이시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시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오셨어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에 꽂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해가는 선거가 이렇게 부정에 얼룩지고 그 부정을 밝히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막는 이런 권력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법정 소송은 당연히 진행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외칠 수 있는 이런 국민들의 소중한 힘이 가장 부정선거를 밝히는 큰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1년 넘게 싸웠지만 앞으로도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치십니까? 지치시나봐. 지치십니까? 아닙니다. 안 지치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싸울 겁니다. 저들이 굴복할 때까지 싸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광고 말씀 한마디 드리자면 민노총은 8,000명이 넘게 집회해도 별다른 제재도 없었더만 이제 우리는 10명만 모여도 나가라고 아주 경찰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우리마저 다 법을 안 지킨다면 안 되겠죠. 예, 9명 준수해 주시고요. 깃발이 되도록 모여있지 않고 주변에 흩어져 있을 수 있도록.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건 국장님. 네, 잘 다녀오세요. 네네. 이렇게 흩어져서 자유롭게 집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수막을 좀 당기겠습니다. 발로 좀 당기겠습니다. 예. 여기를 한번 잡아주셔야 돼요.
대통령 제안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갈게 그러면. 네, 그래서 요즘 아니 여기서 하세요. 거기서 하면은 이 스피커를 하고. 어디입니다, 어디? 태극기, 예, 지금부터 4.15 부정선거, 무효 투쟁으로 자유체제 수호의 최전선을 지켜내자는 그런 규탄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식순에 의해서 제 우측 뒤에 있는 태극기를 향하여 국민 의례하시겠습니다. 자, 모두 뒤 도르세요. 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정면 보시고요. 애국가는 반주 없이 감동적이게 예, 우리 생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선창을 한번 해주시죠. 애국가 선창.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네, 감사합니다. 이하 식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이후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습니다. 와, 그날 부정이 밝혀지면 이 나라가 뒤집어지겠구나. 예, 하지만 뒤집어지는 시작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6월 28일 기점으로 대법원이 올바른 재판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제2의 투쟁을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1년이 넘었지만 결코 지치지 않겠습니다. 이 지치지 않는 전쟁의 선봉에 서신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민경우 대표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호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지난 14개월 동안, 이제 15개월 동안 우리들이 싸움을 계속해 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주류 미디어 쪽에 있는 뉴데일리에도 나와주셨어요. 다른 애국 유튜버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이봉규 TV도 나와주셨고, 우리 BJ톨 뭐 다들 나와주셨습니다. 일일이 제가 거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 나와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애국자십니다. 6월 28일 날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24시간 가까운 재검표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승리를 상징하는 행사였습니다. 6개월 안에 바로 제 뒤에 있는 대법원에서 일하는 대법관들이 6개월 안에 벌써 끝냈어야 하는 재검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14개월 동안 이것을 끌었습니다. 14개월 동안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고 싶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가서 그 투표함을 열어보고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투표함을 열어봤을 때 그 유명한 대춘잎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붙고 꼬리가 붙고 옆구리가 붙고 다음에 배가 붙은, 그리고 두 장이 모자라서 석 장이 함께 붙은 자석 투표지도 있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이 다르면 안 된다고 0.5mm, 0.5cm가 떨어져야 된다 라고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옆에 계신 한성천 우리 노조위원장 출신의 대표님이 계시지만 너무나 잘 아는 그 상황입니다. 그 법에 어긋나면 법정 투표용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법 투표용지가 되는 것입니다. 수천 장 그것을 골라냈습니다마는 대법관은 그것은 유효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유효로 한꺼번에 나온 294장의 일장기 투표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춘립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위는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밑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가 함께 인쇄된 투표용지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투표날 가서 그 투표용지를 주었을 때 이렇게 신기한 투표용지를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안 대대로 기억하며 가보로 삼겠습니다 하고 한번 보고 거기다 찍겠습니까? 그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일장기처럼 투표 관리인의 도장이 찍혀야 되는 그 도장 날인란에 빨간 일장기의 가운데 저 시뻘건 그 빨간 신호등의 빨간 저 등같이 온통 빨간 핏빛으로 동그라미가 찍혀 있는데 그걸 들고 투표인 도장이라고 여러분들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천여 장의 잘못된 투표용지가 있었다면 그때 투표를 한 사람은 그것을 관리관은 대장에 적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 나중에 개표를 할 때 참작을 하라. 이상한 게 아니었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장판사들이 뒤졌으나 투표대장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투표용지 들고 좋습니다라고 투표를 할 만큼 우리 국민들이 교육 수준, 민주주의 수준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전 투표용지는 한 장 한 장 확인을 하고 프린터로 뽑았어야 하는, 프린터로 출력을 했어야 하는, 공 박사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한 장 한 장 프린터를 했어야 하는 그런 용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쇄가 됐다는 정말 믿기 싫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 증거들은 저희들의 서툰 누드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쇄업계에 40년을 종사해온 분이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이 휴대용 안경으로 들여다보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는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QR코드를 대조해 봤더니 그날 대조 상황은 없었습니다. QR코드를 봤는데 민경욱이 그동안 주장했던 부정선거의 증거는 없었다 라는 거짓말을 써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고스란히 보도를 하다가 그 보도와 다르게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100보를 양보해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한 것 그 하나도 보도를 하지 않았던 중앙일보, 서울의 중앙일보가 지금까지 민경욱이 주장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배춘입 일장기 투표지, 배춘입 투표지, 자석 투표지, 머리가 붙은 투표지, 꼬리가 붙은 투표지, 이런 것 왜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가규가 뭡니까? 제가 23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선, 중앙, 동아 이 굴지에 지금 이 중앙지들 여기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를 알만합니다. 한 번 발을 담갔다가는 발을 뺄 수가 없으니까 조심스럽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자의 본분은 취재입니다. 맞습니다. 기사를 쓰지 못하는 것은 편집하는 사람들 데스크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치부 기자라면, 이 선거를 생각하는 기자라면 취재를 해야 합니다. 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전화를 해야 합니다. 중앙일보 그 기자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까? 한 통화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 다 개표를 했는데 개표를 한 이후에도 별게 없었다면서요. QR코드를 까봤는데도 없다고 합니다. 정규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출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그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민경욱이 수많은 분들의 거금을 모금해서
저 변호인들에게 다 줬는데 그 변호인이 사임을 했다. 그 사람은 국민들의 돈을 받은 이상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만천에 밝혀야 한다? 만천에 밝힐 게 뭔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뭐 돈을 받아요? 그 돈 다 제가 냈습니다. 당신이 기자라면 나에게 물어봤어야지. 어디 헛소리 하고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뉴대 1, 2 제가 감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중앙언론지에 가까운 여러분들 분발을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애국 국민들, 이 영상을 퍼뜨려 주십시오.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배춧잎 투표지가 웬 말이냐, 일장기 투표지가 웬 말이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전부 다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나오신 지혜단체들과 단단한 협조 아래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자, 그날 얘기했습니다. 불법 부정 투표지가 나왔으니 불법이다. 여기 천대엽 대법관이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표를 세는 날입니다. 표가 가짜 같으면 다시 감정 신청을 내주십시오. 좋습니다. 감정 신청을 내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아무리 봐도 그것이 옳게 된 투표용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 신청을 내줄 테니 올바로 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많은 희생과 부담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청합니다. 첫 번째 펭귄이 됐습니다. 대가리 깨지는 줄 모르고 종족을 보존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알을 품고 있는 암컷을 놔두고 수컷이 아장아장 와서 많은 다른 동료 후보들이 주저할 때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나가서 까만 남극해로 떨어졌습니다. 그 밑에는 물범이 있을 수도 있고 고래가 있을 수도 있고 부민과 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가리가 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싸움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같이 뛰어드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첫날부터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재검표를 미리 예고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쁜 마음을 먹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제 선거구에 제 투표함부터 바꿔놨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곳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함께 뛰어들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뛰어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뛰어들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의 재검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희소식입니다. 그분들께 박수를 쳐주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주저하는 이유는 여러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변호사가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하세요. 민경욱을 봐라. 민경욱 저놈은 14개월 동안 열심히 하고 뛰어들지 않았느냐. 미친놈같이 뛰어들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뒷따라 뛰어내리는 것도 못하느냐. 부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훈 목사님, 성중경 목사님 같은 분들 14개월 동안 15개월 동안 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아니면 햇빛이 쨍쨍쨍하나 이 거리에서 여러분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말 섞지 않고 집에서 가만히 있던 사람들, 그만큼의 용기도 내지 못합니까? 여러분, 민주주의가 그렇게 값싼 것입니까?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저희들 일을 하겠습니다. 감정 신청하고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불법 부정에 대해서 17건을 우리가 고발했으나 이성윤 당직중앙지검장은 반려했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검찰에 조사를 의뢰하고 대법원에서는 감정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주저하는 펭귄들을 격려하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알려주십시오. 옆에 기자가 있으면 기자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 부끄럽지도 않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러느냐? 이게 그냥 그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아닌 10년이 됐든 이 진상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당신들은 무엇을 했냐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늦었지만 바로 통차발하고 제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경 대표님께서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포효하듯이 외치시는 거 정말 오랜만입니다. 민주주의는 값비싸게 저희가 지켜내야 합니다. 6.25 때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수많은 선조들이 총칼 앞에 피를 흘려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무너지는 자유민주주의를 피 흘리듯이 목숨을 바쳐 지켜내야 할 것이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겁니다. 여보세요? 예, 옆으로 가십시오. 네, 아까 우리 대표님 뉴딜이 말씀하셨는데요. 여보세요? 저희 진행 중인 국토본 관계자 여러분에게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안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자회견 도중에 깃발을 들고 몸 피켓을 들고 이런 거는 사실상 집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깃발을 내리고 몸 피켓을 내리고 깃발을 내리고 야 이놈아! 정상적인 기자회견을 민노총이 나가봐! 하실 것을 민노총이 나가라고! 다시 왜 한번 경비과장!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경비과장! 국토본 기자회견을 민노총 따라! 진행 중인 국토본 관계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즉시 깃발을 내리고 몸 피켓을 내리고 정상적인 기자회견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안내 말씀드립니다. 민노총 안 따라가! 예,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깃발 내리라는 거 굳이 기자회견하면 이거 방해하고 마이크를 해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경찰들! 조용히 하세요, 저희 기자회견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방해하는 겁니까? 경찰 여러분, 기자회견 방해하는 거예요? 집회 방해하는 건가? 집회 방해하나? 경비과장! 집회 방해하나? 마이크 내리라고, 아저씨! 자, 대법원 앞에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국토본 관계자 여러분에게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안내 말씀드립니다. 경비과장! 위로 올라가셔서 깃발을 내리고 순수한 경비과장! 기자회견으로 진행을 해주실 것을 안내. 지금 집회 방해하나? 대법원 정문 건너편에 집회 방해하나? 대신 집회 방해하나? 그 깃발을 들고 계신 분들도 깃발을 내리거나 다른 쪽으로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 방해! 기자회견 방해! 기자회견 방해! 예. 참 좌파 정권이 국민을 탄압하다 보니까 경찰도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국인지 저 사람들이 중국 공안들인지 도저히 저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자유민주주의의 저희 소중한 기자회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따지지 마세요. 경찰서 경비과장이 국토본 관계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국토본 관계자 여러분, 순수한 기자회견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깃발을 들고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경찰이 진행할 건 지금 기자회견 방해하는 것을 체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들의 불법 행위를 체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경비과장 고발할 것입니다. 체증해 주세요. 사진 찍어 주시고 녹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들을 고발할 테니까, 업무방해 행태로 고발할 테니까 체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자회견 방해 혐의를 체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증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니까 경찰을 권력에 주고 권력에 개라고 하는 겁니다. 체증해주세요. 지금 이거 체증해주세요. 녹음해주세요. 이거 녹음해주세요. 아이 경비과장 녹음해주세요. 아이 경비과장 고발할 테니까 형사가 알아야 됩니다. 집시법 제6조 1항 신고,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즉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단하시고 순수한 기자회견으로 할 것을 경고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불법 회피에 대해서는 체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집회 최소 경찰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이 불법으로 집회를 방해하는 것을 체증하시고 고발할 수 있으니 경고합니다. 재차 경고합니다. 경찰들에게 재차 경고합니다. 이놈을 개소리하면 너무 좋네요. 아니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렸어 우리께. 야이 개새끼야! 네,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있던 날부터 한결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분입니다. 공병호 TV의 우리 공병호 박사님의 말씀을 다음으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의 족같아 씨발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자유애국 시민 여러분, 현재 한국의 상황이 지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기자회견도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함께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대변포이자 기본이자 근간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해서 권력을 교체하는 겁니다. 권력 교체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것은 곧바로 이야기하면은 전체주의 체제이자 독재 체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민경욱 후보가 어떻고 정일영 후보가 어떻고 그런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과 번영의 가장 원천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야말로 붕괴 직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저도 들었고 여러분들도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는 4월 지난해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문제를 그야말로 학자적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탐구를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4.15 총선뿐만 아니고 4.15 총선에서 나타난 똑같은 형태의 조작 패턴이 지방선거, 대선, 보궐선거 모든 분야에 다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우파 진영이나 야당분들은 상당히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도가 높으면 이길 수 있다. 저는 100%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총 선거 투표율 가운데 최소한 10%는 식은 죽 먹기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80%의 유권자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80%의 지지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격차는 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자유애국 시민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주변 분들에게 분명히 알리셔야 될 것은 이번에 이 소위 인천 연수구 을로부터 시작되는 재검표에서 확고한 합리적인 올바른 그런 재판 결과를 얻어낼 수 없으면 정확하게 대한민국이 2004년도 베네수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2004년도에 베네수엘라는 스마트매틱이 전자투표기를 통해서 본격적인
소위 조작 선거가 치러집니다. 매번 3년에서 5년마다 선거가 이루어질 때마다 너무나 집권층이 악정을 베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는 야당이 이길 것이다, 이번에는 야당이 이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17년이 흘렀습니다. 한 번도 야당이 못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게 참석하신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물론이지만 젊은 30, 40대의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의 선거 무결성과 선거의 정직성 문제가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가는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젊은 세대들이 완전히 쪽박을 차고 자유를 잃고 심지어는 너의 길로 들어선다는 그런 중차대한 의미를 깨우쳐야, 그래야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4.15 총선이 끝났을 때, 저는 이틀이 지났을 때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6월 28일 인천 연수구월 민경욱 전 의원의 그런 지역구에 대한 재검표는 여러분들 아주 놀라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전국의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구에 대해서 조작행위와 비례대표에 대한 조작행위가 통계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그 통계적 검증을 전국 지역구 250여 개 가운데서 첫 번째로 인천 연수구에서 현장 검증에 성공한 겁니다. 현장을 막상 까보니까 통계 분석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 민경욱 전 의원께서 6월 28일 그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오늘 6월 28일 재검표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겠습니다. 6월 28일 재검표 결과 저는 사전투표함에 들어있던 유권자가 던진 기표도장으로 직접 기표도장을 인준을 묻어 가지고 찍은 그 투표함에 최소 70%에서 100%를 갈았습니다. 70%에서 100%. 그런데 70%는 제가 볼 땐 최소한이고 아주 더 많이 갈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쇄된 사전투표지, 가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를 가지고 70에서 80%를 그냥 간 게 이번에 그 급조된 재검표 결과에서도 그렇게 천대엽 대법관이 선관위를 보호하고 비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명확히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그 모든 증거에 그냥 최종 결론은 사전투표지를 인쇄해서 뭉탱이로 쳐박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일반이 침묵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실체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1960년도에 3월 15일 부정선거가 터졌을 때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그야말로 사활 사전투표였지 않습니까? 사활 사전투표보다 훨씬 더 극악한 종류의 소위 사전투표 조작행위가 일어난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번에 6월 28일 재검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천대엽 주심이 주재한 인천 연수구 을의 재검표는 엉터리 재검표입니다. 가짜 재검표입니다. 엉망진창 재검표입니다. 거짓 재검표입니다. 왜냐?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죠. 재검표란 게 뭡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오늘 기자회견 들으시고 오늘 저녁에 제가 2편 정도 하도 열을 받아서 천대엽 씨가 얼마만큼 문제가 많은지, 많게 이번에 재검표를 했는지를 낱낱이 공개하는 방송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검표라는 것은 진짜 투표지를 개수하고 검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검표는 가짜 투표지를 개수하고 재검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맨 먼저 이런 재검표에서 뭘 해야 됩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변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변별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4월 15일 날 개표 과정에서 스캔을 통과하면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재검표 현장에서 여러분이
원본성을 확보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여러분들 그날 저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책을 많이 쓴 작가이기 때문에 민경욱 의원께서 올린 SNS의 작은 문장을 보고도 거의 그때 시나리오가 그냥 머리처럼 그렇게 다 정리가 됩니다. 그날 천대엽 주심이자 대법관은 다른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하나 양보하자 아주 완고함을 보인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미지 대조는 절대 안 된다. 이미지 대조는 오늘 안 된다. 그것을 3번, 4번 강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께서 재검표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선관위가 재판부에 제시한 그 소위 이미지 파일이 위조본이자 변조가 된 것이다. 원본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들어온 겁니다.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날 그렇게 완고하게 이미지 상호 대조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냥 이번 재검표는 그냥 엉망진창 재검표를 했지만 그 한 속에서도 엄청나게 무더기 인쇄된 사전투표지 용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그런 4월 15일 날 스캔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만일에 상호 대조하게 되면은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의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재판부에 뭘 제출했느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재판부에 뭘 제출했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스캔을 통과하면 4월 15일 날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을 위변조했습니다. 그 위변조한 것에 바탕을 두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 안 했으니까 확신을 못 하겠지만 제가 추론은 그 위변조한 것을 가지고 새로운 사전투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전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또 그걸 투표지에 스캔을 받아가 또 하나의 이미지 파일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원래의 4월 15일 날 원본에서 위변조한 거하고 그 다음에 6월 28일 날 여러분 하기 전에 투표함에 있던 것을 투표지 이미지한 것은 아주 유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위변조된 것을 재판부에 제출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공무를 수행하는 자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전직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맞으실 것 같은데요. 공무를 수행하는 자가 가장 중요한 그런 공적 그런 정보인 투표지 이미지 파일 그러니까 실물 투표지에 버금갈 정도의 중요한 것을 삭제하거나 제거했다는 것은 그냥 단 하나로 이야기하면 증거인멸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날 들어가서 내가 만일 대법관이면은 원본 가져왔냐 묻고 원본 없습니다. 선관위 측에 피고인이 이야기가 나오면 선거 무효소송 끝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문제를 이제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다음에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많은 4만 장에 가까운 그런 인쇄된 위조 투표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번에 재검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심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그 양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양반 지금 기분이 어떨까? 여러분 이게 밝혀지면 다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최고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은폐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대엽 대법관이 어느 정도의 강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양반도 고민을 하겠죠. 선했을 건지 악했을 건지 정의편했을 건지 부정했을 건지 빛이었을 건지 어둠이었을 건지 그동안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소위 선관위의 카르텔과 그 다음에 대부분의 공조관계가 워낙 밀접하기 때문에 판결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갖고
참정권과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싸울 의지가 없으면은 또 뭉개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엉망진창이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이 입을 닫고 있고 언론과 방송사가 다 입을 닫고 있고 검찰이 거의 그냥 봉쇄가 돼 있는 상태고 대법관들도 그냥 유야무야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보다 훨씬 상황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배가 고프고 가난했지만 정의에 대한 기계도 있었고 올고름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망도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좀 불러지다 보니까 나라가 그야말로 좀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이 주변에 10명, 100명, 1000명 정도로 이 정보, 인쇄된 소위 사전투표지가 투표지함을 채웠다는 그 내용을 문자도 괜찮고 그 다음에 영상도 괜찮으니까 주변에 널리 많이 알리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동조 지원군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모으시는데 힘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길게 보면은 결국은 진실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항상 빛에 선 사람들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기필코 승리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서 계속해서 앞으로 진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공 박사님 너무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6월 28일 재검표를 통해서 누가 몇 번자 플러스 됐냐 마이너스가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선거 무효소송을 선언했어야 맞다는 말씀인 거죠.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이 얘기하다가 경찰한테 뛰쳐나갔는데 오늘 뉴데일리뿐만 아니라 문화일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보이셨고요. 또 공데일리는 마찬가지고 뉴스포토.com, 스카이데일리, 제가 이제 아는 언론사,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계신 이제 1인 유튜브 선생님들이십니다. 혹시 이 밖에 다른 언론이 오셨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권이 바뀐 후에 이분들이 정말 크게 되실 줄 제가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자가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거의 발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순서는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예, 왜 그렇게 하느냐? 묻지 마십시오. 사회자 권한입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정경호 교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봉 교수님, 토요일마다 아스팔트 나오셔서 부정선거를 같이 외치고 계십니다. 정경호의 이재봉 교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도 넘어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블랙시민 여러분, 그동안 굉장한 노력이 있어서 재검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인천 갔다 왔었거든요. 오전 중에 있었습니다. 오후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오전까지만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안의 이야기들을 계속 소식들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자회견 장소에서요. 그런데 이미지 원본 파일,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미지 원본 파일이 없고, 그리고 사전 투표지가 프린터로다가 인쇄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쇄소에서 이미 발급돼서 인쇄소에서 나온 그 두 가지만으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4.15 선거는 완전히 부정선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있든지 의의가 있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4.15 직후서부터 교수단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오늘 저는 앞에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다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정부들은 청와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학교 다닐 때 주사파를 한 사람들인데 실제로 지식의 능력은 고등학교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운동권 수준은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운동권들은 상당한 사회과학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사파들은 북한에 대해서 남한을 들어와치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머리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학생운동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질적으로 점점 나쁜 사람들이 한 84, 85학번부터 본류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기 탄핵,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빌미로다가 이번 정부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4.15 부정선거를 이렇게 무리하게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집권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3분의 1을 집착해서 했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시진핑의 세계 공산화 전략, 이것이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고, 많은 부분에서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23개나 공자학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택동 사상을 찬양하고 북한 공산당을 찬양하는 걸 대학에서 가르쳐지고 있고요. 중고등학교와 공자학당에서도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여자 스파이라든지 정치인, 기업인, 교수, 뭐 많은 부분들이 중국 스파이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정중화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10여 개 국가들, 많은 나라들이 중국 공산당에 개입을 해서 그 부정선거가 자행이 됐고, 이것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단지 부정부패를 하고 부정선거 자체로만 있으면 제가 여기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해야 할 일도 많고 몸도 좋지 않았는데 나오는 이유는요, 경찰 여러분, 여러분들 미래가 지금 현재 정부는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바치는 것이 일일의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상적 기반이 북한 공산당한테 들어바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이나 정책적 지식이 아무것도 없이 청와대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지식 수준으로 청와대를 장악해서 그 밑에 hem90 패스한 사람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전문가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자기도 모를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택동을 존경한다, 중공몽을 따라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겁니다. 2천만 3천만이 문화대혁명 때 중국에서 죽어갔고, 대기근 때 죽어갔고, 지금도 장기를 적출하고 있습니다. 경찰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중국에 있는 인민들뿐만이 아니라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티베트 있는 사람들 장기를 적출합니다. 파롱군들 기수련을 하기 때문에 담배나 술을 하지 않고 몸이 건강한 걸 장기를 적출하는데, 그것이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한테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나라 주사파들, 우리나라 지금 청와대를 잡고 있는 주사파들이 이미 북한한테는 선이 끌어지고 있고 중국 공산당한테 줄을 서게 된 겁니다. 당연히 중국 종중화가 돼 있고 중국 그 위성 국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많은 헌법이라든지 그 외에 관련 법안들 통과하는데 3분의 2 의석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부정선거를 자행한 거고, 아주 철판을 깔고 지방자치법, 민주시민교육법 한 40여 개, 60여 개에 이르는 모든 대한민국의 파괴를 하는 법률들을 갖다가 그대로 전부 다 그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로마에서도 그랬고, 또 그 고구려도 그랬고, 고구려도 연개소문 아들들이 성을 들어바치고 성의 도면이나 문을 열어줬죠. 돌아줘서 백성들이 도륙을 당했죠. 기억을 하시죠? 청나라에서 이전에 병자호란 때도 도륙을 당했죠. 우리나라 야당 정치인들, 민경호 의원님도, 전 의원님도 계시지만 야당 의원들도 여야 종종 매국 경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 아무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살 어린이도 부정선거인 거 다 알고,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거 다 알고 있고, 우리나라 원전을 들어바친 사실도 알고 있고, 우리나라 유지의 부동산,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간부들 도피 자금은 대출 규제 없이 우리나라 유지에 있는 부동산을 전부 다 사들였습니다. 제가 이게 만약에 거짓이면 여러분들한테 책임지겠습니다. 정경 여러분들, 경찰 여러분들 집 못 삽니다. 중국 공산당이 다 확보했고, 그것을 들어바치려고 그러는 문재인 매국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중국에 종중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양이 고개를 쳐받고 나만 살겠지 그리고 고개를 쳐받고 있으면 그게 사라집니까? 여러분들 자녀들과 손자들을 갖다가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바쳐서 여러분들 이중국민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를 들어바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정상적인 재판을 기대합니까? 싸움은 공중전도 있고 선전전도 있지만 결국 부병이 군홧발로다가 적의 목을 짓밟아야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고 피를 먹고 세워지는 겁니다. 문재인 매국 세력은 절대로 여러분들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 중중 매국 세력이며 대한민국 주권을 중공에 들어맞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싸우실 거죠? 싸우실 거죠? 여러분들 믿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실 것이죠? 세우실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 납니다. 예. 제가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뭘 봤냐면 올림픽대로를 오늘 달려오는데 환율 시세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위안, 중국 위안의 시세가 나오면서 마오쩌둥의 얼굴이 올림픽대로 그 LED 화면을 꽉 채우는 거예요. 저는 순간 여기가 중국인가라고 정말 지금 아침에 겪으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중국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장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누굴 먼저 그냥 제가 마음 내키는 대로 시켰습니다. 우리 이봉규 대표님 부정선거 많이 알려주시고 열심히 또 싸워주시는 이봉규 대표님 말씀 계속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팻말 들었더니 막잖아요. 왜 막을까요? 저분들은 아무 죄 없고 이제 위에서 시킨 걸 거 아니에요. 빨리 나가서 그 팻말 막아라. 왜 민노총 얼마 전에 며칠 전에 8,000명 모였잖아요. 지금 여기 몇 명이야 지금? 9명 세웠어요. 근데 민노총 그때 아까 그 조그만 팻말이 아니라 깃발이요 수천 개가 들었는데 그거 진행 다 시켰어요. 그때도 정경분들 저 옆에 계셨어요. 물론 여기 지구대는 아니겠지. 서초 지구대는 아니겠지. 모르죠. 여기서 파견 나갔는지. 그런데 그때 안 막았어요. 팻말이 아니라 깃발이 수천 개 들었는데 안 막았어요. 우리는 요만한 8절지죠. 8절지 팻말을 왜 막을까요? 북한 사람들이요. 우리 전단지 뿌리는 거를 자기네 핵폭탄과 마찬가지로 전략적 우리의 무기라고 생각해요. 비대칭 무기. 왜냐하면 그거를 북한 주민들이 아는 순간 무너지기 때문에 그거는 전단지가 오는 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단지를 뿌리지 마라. 그래, 박근혜 대통령 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휴전선에 그 확성기 있죠? 확성기 틀지 마라. 전단지 뿌리지 마라. 북한에서 요청하면서 만약에 전단지 뿌리고 확성기 또 방송하면은 그 확성기를 고사포로 쏘겠다고 그랬어요. 폭파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한 발이라도 쏘면 원천을 타격하라. 원천을 타격하라.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이 황병서 최룡해가 들달같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평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봐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물딱구물딱 급해가지고 그렇게 급한 게 이 전단지입니다. 근데 자유대한민국에서 저분들이 뭔지도 모르고 전단지 내리라는 거예요. 신고했어요. 합법적 기자회견인데 왜 전단지를 못 들게 해? 아니 여기가 북한입니까? 아니 왜 못 들게 하냐. 이게 뭐냐면 왜 못 들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북한에서 전단지가 두렵듯이 이분들은 여기 정경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위에 계신 분들, 청와대에 계신 분들, 양정철이 이런 사람들은 전단지가 무서운 거예요. 전단지의 저 내용, 비례대표, 타지역구, 재검표 실시하라. 저런 전단지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타지역구, 재검표 실시하면 난리가 나. 왜냐하면
민경욱 대표 거기 연수군이요 1년 2개월 동안 마쳤어. 어느 정도 마쳤는데도 이번에 원본을 못 내놓아요. 왜 원본을 못 내놓겠습니까? 내놓으면 그러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법에 6개월 내에 선거 재판은 끝내게 돼 있어요. 결론을. 왜 6개월 내에 못 끝내고 1년 2개월이 걸렸을까요? 대답들을 해보세요. 왜? 6개월의 준비가 안 된 거야. 법이고 나발이고 법 지키다간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지킬 수 1년 2개월 만에 이제 대선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끝내야 돼. 그런데 원본은 못 내놓는 거예요. 자, 투표지 재검표를 한다면서 왜 영상 촬영 금지일까요? 왜 금지일까요? 보는 순간 국민들이 다 알아버리니까 국민들이 알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만 알아야 돼. 민경호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간 변호사들 이 사람들은 원래 떠들었으니까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 취급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영상이 나가는 순간 국민들이 알고 다른 언론사들이 쓸 수가 있으니까 영상이 나가면 안 되니까 영상 촬영 금지예요.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한 달 동안에 애리조나주에서 재검표를 실시했습니다. 중계됐어요. 24시간. 근데 미국은 24시간 영상이 중계되는데 왜 대한민국은 영상 촬영 금지를 합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부정선거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자, 영상 촬영은 절대 안 된다. 원본 파일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뒤돌아가 봅시다. 표를 세상에 투표지 보관함이 있는 장소에 CCTV를 왜 설치 안 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허위사실 유포 하나라도 하면요 저 그냥 깜빵 가요. CCTV가 그 많은 사전 투표지 보관함이 있는 그 장소에 CCTV가 없었어요. 왜 없겠습니까? 있으면 작업을 못하는 거야. 아니 여기 대한민국이 어떤 데예요? 범인 하나도 잡으려면 CCTV를 여기 경찰들 다 계시네. CCTV를 다 보잖아요. 골목골목이 CCTV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세상에 그 중요한 투표지 보관함이 사전 투표지 보관하는 장소가 CCTV가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아이고, 그걸 갈아엎으려니까 거기 CCTV가 있으면 증거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투표지 보관함이 있어요. 박스 있죠. 여기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박스에 이만큼 정확히 두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투표지 보관함이 봉인이 돼 있는데 아니 참 웃으세요 여러분들. 아니 보관함에 봉인이 돼 있는데 옆구리에 두 손이 들어갈 구멍을 왜 뚫어요? 그걸 왜 뚫어? 근데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이거 들기 위해서 박스를 들어야 되니까. 야, 나 이놈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이거 들어야 되니까 거기 손이 쑥쑥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 투표지 보관 박스는 구멍이 이만큼 뚫려 있어. 두 손이 들어가게. 그리고 그 장소는 CCTV가 없어. 무슨 짓을 뭘 쑤셔 넣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게 1년 2개월 동안 있었어요.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랬는데 그거를 다 세했어요. 세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자, 원본 이미지 파일 원본을 못 내놓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야, 다 해는 척 하는데 원본 이미지 파일은 공개하지 말자. 죽기 살기로 막아라. 이래서 원본 이미지 파일을 막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정선거 했다는 겁니다. 물론 선관위 여러분들이 거기 뭐 전체가 다 개입돼서 부정선거 했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는 자기들이 부정선거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저 직원들이 태반일 거예요. 근데 위에 조혜주 상임위원, 그 다음에 양정철, 그 다음에 핵심 또 이너서클의 권력자들이 있겠죠.
이 몇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시를 했고 행동대장 연변족이라든지 중국에서 데려다가 밤에 CCTV 없는 게 4일 5일간 묵혔어요. 사전투표지가 4일 5일 동안 보관돼 있었잖아요. 거기 CCTV 없었고 박스에 구멍 손이 2개 들어갈 만한 이만한 구멍이 나 있었어요. 어떤 건 헬스클럽에도 보관했더라. 야, 나 기가 막혀요. 헬스클럽에도 보관했어요. 보관 장소가 우리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 왜냐면 작업이 쉬워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이미지 파일은 공개 못한 게 이게 결정적으로 이건 부정선거라고 보여요. 제가 벤자민 윌커슨 씨하고 방송한 거를 제가 어저께 다시 재방송으로 올려놨는데 왜냐면 결정적인 걸 그분이 누구냐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IBM 아시죠?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예요. IBM의 회로도를 설계하신 분입니다. 아니 그 많은 컴퓨터 과학자가 있는데 그 뽑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한국말이 말은 좀 어눌합니다. 성격도 좀 급하고. 근데 그 구리선관위에서 제 투표지 분류기 그거를 그때 찍었어요. 그분이 거기서 그때 재연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얼른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놀라서 방송을 하다가 뭐 까무러치려고 그래. 내가 오늘 진정을 시켰어요. 이야! 이 소리를 몇 번 해. 아니 이게 왜 들어가 있어? 아니 이 칩이 왜 들어가 있어? 이러면서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우리들은 무슨 칩인지 봐도 몰라. 그 사람이 보더니 이걸 요즘 얼마 좋아 이렇게 확대하잖아요. 이렇게 거기 시리얼 넘버 번호가 있는 거 보고 아니 이 칩이 왜 들어가 있어? 이거는 부정선거를 하고도 남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칩은 뭐냐면 부정선거를 해놓고 부정선거 한 거를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린 거를 다시 지울 수 있는 칩까지 거기 심어놨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정치학자지만 그 사람은 컴퓨터 공학자예요. IBM 회로 설계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단순 분류기에는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래. 아 그래서 이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이거는 우리 회사에 그 컴퓨터가 있어요. 이건 애들 장난감이래.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애들 장난감이래요. 무지막지한 시스템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단순 분류기래. 자, 숫자만 세는 거래요. 단순히 2번 표는 2번으로 가게, 1번은 1번으로 가게끔만 하는 분류기래. 단순 분류기가 아니라 그 기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거기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걸 왜 심어놨겠어요? 소스 코드만 알면은 중국에서건 북한에서건 어디서건 자 민기용 대표 표 5표 중에 1표는 저 1번 표로 가게 명령을 넣으면 컴퓨터는요 명령어를 받는 대로 한답니다. 컴퓨터는 걔는 시키는 대로. 그러면 중국에서 쫙 해서 자 민기용표 5표 중에 하나는 1번으로 갑니다. 명령을 넣어놓으면 어마어마한 기능을 하는 그 칩에서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도가 빠르. 그래서 걸린 게 어디예요? 부여에서 정진석 의원이 당선은 됐습니다만 부여에서 투표 참관인이 개표 참관인이 보는데 아니 2번 표가 이제 야당표 아닙니까? 2번 표가 1번으로 가는 거를 본 거예요. 눈으로 봤는데 가면서 이번에 잘못 봤나 그러고 찍었어요. 그 개표지 참관인은 사진 찍게 돼 있어요. 찍고서는 슬로우 비디오로 보니까 2번 표가 다시 말해서 야당표가 1번으로 들어가네. 그래서 현장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4.15 부정선거 개표 날이요. 난리를 쳐서 그러니까 거기 투표 참관인들이 여러 명이 같이 난리치니까 할 수 없이 다시 그러면 보자 해서 다시 봤는데 400 몇 표 중에 이거는 신문에 나온 거예요. 헛소리 아닙니다. 제가 헛소리하면 또 잡혀가요. 400 몇 표 중에 70표인가 하여튼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상당수의 숫자가 2번 잘못된 분류가 된 거예요. 잘못된 분류가 400 몇 표 중에 상당수예요. 그러면 전국에 몇 표가 투표를 했는데 그 분류기로 다 우리가 분류했는데 그러면 무효 아니에요? 무효 아니에요 그때? 그런데 정진석 그때 현장에서 다시 리셋을 했어요. 리셋 기능까지 있대요 세상에.
그것까지 심어놨어. 리셋을 해서 다시 하니까 엄청난 숫자가 차이가 다시 이제 정진석 투표로 옮겨져서 그분은 당선됐는데, 정진석 의원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 투표지에서, 내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다른 지역구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똑같은 분류기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다 이건 무효다. 이렇게 다 재검표, 수개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때 나왔어야 돼. 그때 나왔으면 이 사람들이 미쳐 1년 2개월 동안 작업할 준비 없이 수개표 다 했으면 그때 판 끝났습니다. 다 야당의 압승으로 판 끝나고 주종자들 다 감옥 가고 판 끝났는데, 비겁한 정진석이가 자기 당선됐으니까 시끄러워지면 또 선거하고 이러면 내가 또 당선될지 어떨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입 닫은 거예요. 국민의힘은 여태까지 그래서 입 닫고 있는 겁니다. 언론은 왜 입 닫고 있을까요? 언론도 그때 부정선거에 관심을 안 가졌었어요. 안 가졌으니까 그때 안 가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언론들도 조용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은 거 지금 가짜뉴스라는 게 다 나왔는데도 언론들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왜 그래요? 그때 자기네들이 부안해동 한 게 수치스럽고 그걸 다시 들추기가 쪽팔리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 관심을 안 가졌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수치스럽고 쪽팔리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방조범이에요. 왜냐면 언론은 그거를 보도하고 취재해야 될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안 한 거는 국민들로부터 직무유기를 선언당하니까. 아니 일제시대 때도 뭐 민족정론기로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가린 사람들이 선배들한테 부끄럽지 않냐 이거예요. 어떻게 부정선거를 했는데 그거를 취재를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취재 안 한 거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입을 닫고 있는 거고, 야당은 부정선거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준석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닫고 있는 거고.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누가 남았어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이제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3.15 부정선거는 애들 장난입니다. 그때는 애들 장난이고, 이건 어마어마하게 조직적으로 컴퓨터로 아주 획기적인 기술로 부정을 했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제 감정 절차 남았는데 요거 기다려보고요. 여기서 어설픈 결과 내놓으면 국민들이 이제 일치단결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감염법이고 나발이고 왜 민노총은 일어났는데 우리는 못 일어나? 안 되죠.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일어나실 거죠? 목숨 걸죠? 민경욱 대표가 펭귄이 뛰어내렸어요. 우리 같은 옆에 펭귄으로 우리도 다 뛰어내려야 우리 새끼들 살고 우리 손자들 살아요. 우리가 못 뛰어내리면 우리 새끼들 손자들 다 죽는 거예요. 다 가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뛰어내릴 거죠? 뛰어내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봉기 대표님, 저희가 잊고 있었던 그 조작 증거까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기자회견인데 오늘 발언자가 좀 많습니다. 왜냐면 오늘이 그만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저기 우리 끝에 이영학 대표님부터 순서대로, 안 하신 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학 대표님은 전국 기독교 시민단체 협의회 대표로 계시며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진실을 외쳐주시는 분입니다.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8일 오전 인천 연수울 선거구 재검표 재판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의 많은 자유민주 시민들이 대법원 재판부에 재검표를 한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또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부의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재판과 언론의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하며 전 국민이 크게 실망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에 대한 명백한 부정의 증거들을 심각하게 외면한 대법원 재판부를 오늘 우리 전국 기독교 시민단체 협의회와 산하단체들은 한마음으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자, 한번 외치겠습니다.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을 14개월이 지나도 재판하지 않은 대법관들의 직무유기죄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6.28 재검표 재판에서 발각된 심각한 부정투표의 증거들을 외면하여 직권 남용죄를 범한 대법관들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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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인천 연수울 선거구에서 선거투표지 원본 파일을 삭제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인천 선관위를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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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국민은 권력을 위임하여 위임자로 하여금 국가를 다스리게 하지요. 선거는 권력 위임의 중요한 방편입니다.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선출합니다. 따라서 선거에서 부정은 민주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 4.15 총선에서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126개 선거구에서 부정선거에 따른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거 무효소송이 접수된 지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판을 마무리한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6.28 인천 연수울 유일하게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명백한 대법관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얼마 전 모 단체가 대법관들에 대하여 사상 초유의 대법관 전체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이 들어간 사실도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은 인천 연수울 선교구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재판이 열려서 큰 기대를 했지만 결과는 엄청난 실망이었습니다. 6.28 투표지 재검표 재판에서 수많은 불법 투표지가 발각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백한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더 나쁜 것은 재검표 결과 별것이 아니고 당락에 변화가 없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재판부의 이런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단체는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검찰과 대법원 재판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대법원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파기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위로 이 선거는 무효선거임을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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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대법원은 인쇄된 불법 투표지 다량 발견된 다양한 불법 증거들이 나왔으므로 선거 무효를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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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천대엽 대법관 등 담당 재판부에 대해서 수사해야 됩니다. 6.28 재검표 재판주심 천대엽 법관은 선거법 시한을 위반했고 녹음, 사진, 동영상 등 공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했고 불법적인 증거물의 접근을 차단했으며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검찰은 담당 재판부에 대해서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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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햇볕깔이잖아요. 햇볕. 인천 연수울 햇볕깔이잖아 지금 그거. 투표지 전체에 대한 전면 감정 작업에 나오지 않으면 대법관 모두는 직무유기입니다. 중앙선거局선거 조작의 실패를 밝히기 위해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된 125개 선거구와 그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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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왔음에도 아무 말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메이저 언론들은 취재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재판을 촉구하라. 우리 전국 기독교 시민단체협의회와 산업단체들은 다른 단체들과 많은 단체들과 연대하여 이상의 요구가 관찰되도록 투쟁할 것을 엄중히 선포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것입니다. 잃어버린 국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헌법상의 국민 저항권 행사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여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합니다. 2021년 7월 1일 전국 기독교 시민단체 협의회 및 산하단체 일동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법원과 여기 서초경찰서 장난 아닙니다. 예. 원래는 기자회견이 피켓 안 되고 구호 안 되는 거 당연히 맞죠. 압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우리 기자회견상 넘어가줍니다. 그리고 시민이 지금 햇빛 가리고 있어서 햇빛 가리는 거 햇빛 쬐면서요? 이것도 안 된다고 이것을 내리라고 하는데, 야, 이거 너무 심각합니다. 대법원이 공범이라는 말이 그렇게 싫습니까? 예. 재검표 똑바로 하라는 게 그렇게 싫어요? 네. 예, 다음 발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팔트에서 구국의 열정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계신 우리 손상대 대표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함께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아마 아스팔트에서 수천 번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다가 감옥 가서 1년 넘게 살다 왔는데 뭐 경찰이 좀 바뀌었나 싶었더니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서초경찰서장, 내가 김창경 청장이 때 청구해서 상주할 때니까 경찰도 좀 쉬세요. 경찰이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저 정치인들을 잡아와야 되고, 맞아요. 불법을 획책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들 모두를 잡아와야 되고, 맞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서 대법원에서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이런 법관들을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당신들이나 우리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을 모른 척하고 눈을 감았던 시절이 4년 전이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불법 선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길바닥에 나와서 그걸 때려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 더위에 당신들의 우리가 똑같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신 경찰분들 잘못은 없습니다. 위에서 시급의 시급대로 해야죠. CCTV를 딱 보고 있다가 야 저기 미경문 나오구나 당장 가서 방해를 하는 방법도 요즘 모르고 상당히 고단수네. 피켓 들지마. 아니 지금까지 전국에서 집회를 해봤지만 이렇게 친절하게 피켓 들지 마세요. 이렇게 붙어있지 마세요. 경찰들과 붙어있어요. 너 입을 털어줘. 자, 저는 그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99.9%가 빨개들입니다. 체제전쟁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드러난 이 부정선거, 이 증거들을 보고도 아직도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이놈들의 대가리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대단한 명령을 했다면 이대로 대갈통을 빠져서 이놈들 대가리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를 학교에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부정선거, 지금 많은 좌파들은 얘기합니다. 기르기 언론들은 얘기합니다. 저 심지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얘기합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해서 뭐가 밝혀진 거냐? 그게 뒤집어 엎어가서 재검표 하니까 결과가 뒤집어지더냐? 이런 정신 상태를 갖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문재인의 부정부패, 문재인의 불법, 사이로 부정선거를 우리가 등한시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떡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부정선거에 무슨 쌀가마리 재듯이 그람수로 잴 수가 있겠습니까? 큰 죄든 작은 죄든 종이 한 장 잘못되더라도 그것도 부정선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선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안 지면 검찰은 수사를 내야 되는 것이고 대법관은 거기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야 됩니다. 어떤 놈이 부정선거를 했느냐? 도둑놈이 했겠죠. 대한민국의 도둑놈 누굽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른 저 선거관리위원들, 그리고 양경철 이하 민주당의, 요것도 얘기하면 또 고소고발 들어와요. 요건 제껴놓고, 하여간 이런 흉악한 부정선거를 저지른 인간들을 우리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오늘 또다시 여기까지 와서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 이 논란이 아니라 드러난 부정선거를 우리는 목숨 걸고 투쟁을 해서 대한민국의 진실이 이것이라는 걸 밝혀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민경욱 대표가 재검표를 요구할 때 혹시나 내가 다시 뭐 뒤집어져서
배치를 달려고 그걸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걸 묵과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문제 하나, 작은 부정선거 하나 눈 감고 살았습니다. 그거 투표지 몇 장 들이바꿨다고 뭐가 대단하겠어? 모른 척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 됐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꼬라지를 굴러고 재검표를 했겠습니까? 재검표에서 드러난 수많은 증거들 보십시오. 나는 살다가 배출이 투표지를 처음 봤습니다. 이거 인쇄소 물어보세요. 100% 인쇄인 겁니다. 도저히 컴퓨터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걸 보도가 아니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언론 후배 새끼들아, 내 말 들어라. 이런 기레기 같은 새끼들 선별해서 쪽팔린다 이놈들아. 어떻게 기자가 취재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누가 시부리면 시부린 대로 그냥 집어넣어서 마치 재검표를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이 쓰레기들을 우리는 다 걷어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그들의 결이 한둘이 있겠습니까? 쓰레기 언론보다 더한 저 정치로 보더니 갈아엎어야 됩니다. 저것들 300명 뽑아서 국민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고 뽑아놨더니 저것들이 싸우고 지지고 뽑고 우리의 소중한 표를 줬더니 4.15 부정선거 문제가 터지니까 이 준석이같이 어린아이들이 4.15 부정선거는 없다. 준석아, 없는지 있는지 나하고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제 4.15 부정선거의 결과는 네가 아니면 네가 죽고 아니면 내가 죽겠다. 나오라고. 못 나오잖아요. 이게요, 아까 뭐 누가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전 세계 국민들이 보면 저 미개한 국가 대한민국, 저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라고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재검표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왔던, 우리가 제시했던 그 증거들을 법으로 인정을 받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부정선거가 없도록 하겠다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를 우리 젊은 후대들에게 물려줘야지. 이걸 그냥 덮어버리고 가겠다. 덮어버리고 갈 바에는 차라리 대한민국 살지 맙시다. 지난 4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문재인 퇴진해라, 쓰가 빠진 정치인 다 갈아엎으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다 감옥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나라 보려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개판이 됐는데 배치된 인간들은 이런 꼬라지를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저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오늘 어지간하면 소리 안 질렀는데 아까 우리 민경욱 전 의원께서 너무 소리를 많이 질러서 안 지르게 생겼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게 고시 공부를 하고 적어도 법과 배치를 달고 사람의 영혼을 판결한다면 이런 판결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법원 앞이나 저 사법연수원에 자유의 여신이 아니라 법의 여신이 되고 있는 천칭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와 벌은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크든 작든 죄를 짓으면 처벌을 해야 될 겁니까? 부정선거가 이만큼 드러났습니다 불구하고 책임지는 인간 한 놈도 없고 모조리 아니라고만 하는 이놈의 새끼들 아가리를 잡아 죄들렸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밥 처먹고 할 일 없어서 여기 나왔겠습니까? 우리도 정치 잘하고 나라 제대로만 끌고 가면 집에서 지금 이 시간 시원한 냉커피 빨아제끼면서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할 텐데 무슨 죄를 졌다고 내 돈 써가면서 밥 굴러가면서 이 시간을 하고 자빠졌는지 나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정권 밑에서 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정치 밑에서 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를 70년간 공고해왔건만 문재인 정권 4년 만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빨간 공산당 나라가 됐습니다. 이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차라리 법관의 배치를 버리시고 여기로 나오십시오. 제발 하나님께서 이 정권을 바꿔주시고 흉악무도한 놈을 다 때려잡기 위해서라도 저를 이것도 시켜달라고 하면 이것도 안 되는데 뭐 하나만 시켜주면 내가 여기 와 계시는 경찰들은 다 일격을 탁진시키고 대한민국의 빨갱이는 모조리 우리 손으로 처단하겠습니다. 세상에 빨갱이가 한둘이어야지
가는 데마다 새빨개서 요즘은 밤에 반찬만 봐도 전신만 시빨개요. 한때는 당근과 김치만 빨겠는데 요새는 이놈도 빨갛고 저놈도 빨갛고 자식과 아버지도 못 믿는 세상이 돼서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법권을 믿고 선거관리위원들을 믿고 정치를 믿고 문재인을 믿겠습니까? 더 이상 나라 망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권은 헌법이 보장한 겁니다. 이 헌법이 보장한 주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단 한 장의 투표지가 잘못됐더라도 부정선거라고 5천만 국민이 외쳐야 다시는 이런 나쁜 역사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오늘 줄이고요. 자, 지금까지 1년 넘게 우리 민경욱 대표와 우리 국토본 회원들 진짜 고생 많이 했고요. 또 곳곳에서 같이 애국하시는 수많은 애국민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먼저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옆에 계시는 경찰한테는 절대 뭐라고 하지 마세요. 불쌍한 아들 같고 동생 같습니다. 저자들이 나를 감옥에 넣었지만 저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욕 안 합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을 막아 쳐드시는 문재인 정권, 오로지 대한민국을 버거게 물들이고 있는 저 300명의 정치인들, 오로지 대한민국을 수시 때때로 망가뜨리는 떼깨문들을 이 땅에서 모조리 몰아냅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역시 명불허자 우리 손상대 대표님이십니다. 댓글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핵사이다, 시원하다. 우리 대표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길어지는데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조금 시간을 줄여서 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부산에서 오셨어요. 아침 일찍. 우리 정교모의 김상준 교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대 김성진 교수입니다. 새벽에 나왔는데 이제 조금 아까 도착했습니다. 저기 보니까 천대엽 대법관 나오는데 천대엽 대법관이 부산 성도구 출신이에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고등학교 부근에 있는 조금 거리는 있지만 제가 경남공고 출신인데 경남공고에 가면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다가 시위하다가 경찰이 쏜 총알에 맞아 죽은 강수영 열사의 기념탑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념탑을 3년 동안 보면서 독일 생활했습니다. 당연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이것을 배우고 자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같은 동양에서 온 천대엽 대법관은 왜 명백히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있는데 그것을 눈 감고 가리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아까 양정철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다뤄지지 않은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2019년 선거가 치러지기 몇 달 전에 양정철이 중국의 당교하고 협약을 맺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양정철이 돌아온 3일 뒤에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이 베이징에 가서 중국의 질병관리 담당관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홍콩에서 발간된 신문에 의하면 최초의 우한폐렴 환자가 발생했다는 바로 그 직전에 중국의 검역 담당자가 대한민국에 와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검역 담당자라면 대한민국에 와서 누구하고 협약을 맺어야 됩니까? 그런데 정은경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2달이 지난 후에 이진석을 아십니까? 서울의대 출신 이진석이가 국정상황실장이 됩니다. 1월 6일날. 그리고 바로 직후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신문에 보도된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신천지 두
특이한 환자를 하실 겁니다. 이 환자가 언제 교통사고를 만나느냐? 정은경이 국민을 향해서 코로나19 균을 배양했다. 배양에 성공한 날에 이 여자가 하필이면 그날 교통사고를 만나요. 교통사고 만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웬일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갑니다. 가서 7층, 6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경찰에 가서 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보시면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언제 확진 판정을 받느냐? 코로나19가 배양에 성공한 날 다음에 분양을 하겠죠. 전국에 있는 연구기관을 향해서 코로나19 균이 배양되고 이제 분양할 테니까 갖고 가라 한 이날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입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68일 동안 병원에 있습니다. 언제 나오느냐? 4월 15일 선거 끝난 다음에 보름 뒤에 나와요. 보름 뒤에.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가 대구까지 내려가서 그 여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장에게 특별히 표창장을 줍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셈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아까 이재명 교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전 세계에 우리하고 너무나도 흡사한 방법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라크 총선이 부정선거로 뒤집혔어요. 민주콩고가 부정선거로 뒤집혔어요. 거기 폭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 여러 나라들이 부정선거가 밝혀졌는데 이 나라들은 한결같이 뭐냐? 1대1로와 관련된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부정선거 이라크, 민주콩고 여기에 투표기를 수출한 나라 어딥니까?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루 시스템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에 사용되는 불법 부정선거를 대한민국이 수출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다 써먹고 한국에 적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한 개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적인 것이 나왔잖아요. 사전투표지에서 어떻게 사전투표하면서 본드가 나옵니까? 인쇄라스는 이 한 장만으로 이번 선거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인쇄문화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쇄문화 지금은 떡제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떡제부는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런 것은 한국에서 만들지 않고 어쩌면 중국이나 북한에서 만들어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14개월이 걸렸던 겁니다. 14개월이. 도대체 왜 이런 식이 나타나냐? 자, 우리가 작년 추석 명절 때에 죽으라고 막 의논했던 게 있어요. 중앙선거 아니에요, 중앙서버. 왜 이거를 이때 교체를 합니까? 전자개표기 이름은 투표지 분류기래요. 투표지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민경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부정투표 아니면 이건 진짜 투표, 요거 분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투표지 분류기라는 이름의 전자개표기를 왜 국가의 돈을 들여서 선거기간이 끝난 한참 뒤에 점검을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투표지 분류기를 언제 점검해야 합니까? 투표가 일어나기 전에, 개표가 일어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왜 선거 끝나고 개표 끝났는데 개표기를 왜 그제서야 혈세를 들어가면서
점검을 합니까? 이 전부 다 범죄의 흔적들 아닙니까? 이 범죄의 흔적들을 천대엽 대법관은 정상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아 이거 부정선거네 라고 알 것 아닙니까? 부정선거임을 알기 때문에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하는데 공범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인쇄를 촬영을 막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범죄에 침묵하면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동의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침묵하면 누가 일어서야 우리가 일어서야 투표지가 마침내 일어나서 외칠 것입니다. 2020년 4월 15일에 이루어진 총선거는 반드시 무효이다, 부정선거이다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무효표가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가 정규 투표지가 아닌 경우, 사전 투표는 프린터로 하는 거예요. 인쇄가 아니고. 그럼 사전 투표지에 인쇄의 흔적이 있으면 이거는 무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하지 않는다. 법을 어떻게 대법원이 중앙선관위가 법을 어기고 다닙니까? 이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머지않은 날에 반드시 부정선거의 이 흑막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도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왜 이들이 이것을 다 묵살하는가, 그 이유야 앞에서 여러 번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런 것들도 전부 부정선거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스피커가 뜨거워서 이제 방전될 것 같습니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남았습니다. 우리 한성천 중앙선거 노조 위원장님 말씀, 예, 좀 최대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성천입니다. 일에 더운데 멀리서 오시고 지금 계속 참석하시면서 고생하십니다. 여러분은 진정 이 땅의 독립군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투쟁하면서 자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선거 투쟁은 여러분들의 자유 확대 사업입니다. 아시겠지요? 여기에 전부 다 찬성하시지요? 예. 저는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지금 전자개표에 관련 부정선거 투쟁을 2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진실의 말을 20년 전부터 해왔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서 지금 문재인을 만나고 역사상에 없는 이상한 대법원장 김명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고쳐야 할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부터 바뀌고 내부터 바뀌고 여러분들도 다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 가는 거지가 말을 해도 그 말이 심각하고 모순이 없고 증거가 확실하면 그 사람 말을 믿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언론에서 카더라, 누가 카더라 하면은 상대방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속아왔습니다. 제가 그 피해자입니다. 20년 전에 이미 부정선거를 알렸습니다. 제가 공무원 노동자 창설 멤버입니다. 공무원 노동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노동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주사파에서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사실을 간과하지 않고 저를 대놓고 저 주사파니까 하면서 저자는 부정선거 투쟁하지만은 주사파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업무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속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당신 좌파지요. 그래서 저 한 행적을 동영상으로나 모든 것을 봐라. 내가 좌파냐? 나는 공무원 생활 33년을 한 사람이다. 오직 헌법과 법치주의에서 일을 해왔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봤다.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다. 어디에서 그런 소리 하느냐? 알고 싶으면 내 동영상, 내 자료, 내 발언한 것을 인터넷에 들어가면 옛날 이름 한영수, 지금 이름 한성천을 치면 다 나온다. 확인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가슴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연 이 나라 국민은 민주주의를 아는가? 자유를 아는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자유를 외치지 자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경찰관들도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부정선거 앞에 분노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미래와 자식, 손자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부정선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어떻게 봤느냐. 전자개표기가 조작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제가 투쟁할 적에 전자개표기를 절대 쓰지 말았습니다. 왜냐? 이미 시험할 적에 조작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못 쓴다고 하는데 저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밤에 잠도 못자게 전화가 와서 못 견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나서 왜 이렇게 하느냐, 부정선거를 은폐하려면 이러면 되느냐, 부정선거의 같으면 이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부정선거를 저질렀으니까 저 노조위원장을 파면시키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격렬한 투쟁이 20년 동안 된 것입니다. 결국은 제가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 대중들, 언론들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번 28일 날 그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미지 파일 원본 서버가 없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을 확인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면서 투표제에 검증한다는 것은 선관위 직원들이 볼 적에는 우습고 장난치고 국민을 잡고 노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돌립니다. 그러면 전자개표기 자체에 서버화일이 만들어집니다. 그 서버화일이 만들어진 것이 중앙선관위 서버로 갑니다. 전국 선거 데이터가 중앙선관위 서버로 모입니다. 과거에는 KT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LGU 블루에서에서 그 서버를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버에서 방송사로 제공합니다. 방송사는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검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버에 있는 원본 파일과 전자개표에 있는 파일, 투표지를 삼각 대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2003년도에 그리 하기로 했습니다. 2003년도 한나라당 선거무효 소송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KT에 있는 서버를 북한에서 기도소 공격해서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투표지로서 홈표를 제가 선도적으로 해서 찾아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노조위원장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피고 참가인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놓으라는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원고 참가인으로 왔습니다.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한 표도 홈표, 무효표, 조작표를 찾아 못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데 천대엽 대법관은 표현 자역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지 잘 대조하지 않는다. 투표지만 검증하겠다. 100몇씩 하겠다. 뭐 몇씩 하겠다. 이것은 자기가 몰랐다 하면은 지금 재판부에서 회피해야 됩니다. 능력 없는 천대위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저는 선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천대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분석해 보면은 그 사람은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하수인에 불과했던 것이고 그 재판장도 재판 관리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선거무효 소송은 민중소송입니다. 왜냐? 정당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유가 좁혀졌기 때문에 분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6월 28일 사건, 또 다른 사건이 생겼습니다. 투표지를 사전 투표용지를 다른 그 말씀으로 나온 거기 인쇄했다는 때문에 자체는 또 다른 선거범으로 선거 정감죄에 해당되며, 그리고 자료 은폐 및 형법에도 또 저촉이 됩니다. 앞서 나온 말씀 중복되지 않게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점을 간과하시고, 작년 사이로 부정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였다. 여러분들 자신있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들어오면은 저 이름을 밝히면서 저 카페에 저 방송을 보시고 확인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시간 관계로 제가 앞서 말씀하신 여러분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맞지 않는 것도 있었고 있는데 나중에는 다 한 가지로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쉽지만은 다음 사람을 위해서 저희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이 원래 1시간 내에 끝나야 되는데 오늘은 6.28 재검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기자회견이라 좀 시간을 넉넉히 드렸는데 곧 쓰러지실 것 같아요. 이 앞에 계신 분들이. 예, 마지막입니다. 우리 박주원 변호사님, 유정화 변호사님 누구보다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주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작년 빳빳한 사전투표 용지를 보신 것이 바로 구리 선관위 증거보전 절차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전산조작이라고만 생각을 했다가 증거보전 절차를 시행하면서 한 5군데 정도 그 선관위 증거보전 절차를 참여하니까 이것은 심대한 물리적인 조작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군데까지 제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하면서 비단 어떤 특정인 그리고 특정 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커다란 조직적인 선거 범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구리 선관위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익히 보고 계시는 빳빳한 사전투표 신권다발 같은 투표용지를 이번 6월 28일 재검표 절차를 통해서 여기 대법원에 근무하시는 대법관 그리고 부장판사, 재판연구관 그리고 법원 공무원들이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본론에서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거보전 절차는 저와 그 당시 증거보전 절차를 수행하는 부장판사 이렇게 몇몇만 알고 있는, 그리고 육안으로 찍고 그 육안으로 보고 사진으로 찍은 것이 전부였지만 그 당시 재검표 절차에는 거의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2021년 4월 25일 날 발생한 엄청난 불법선거,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대법원은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과연 어떻게 맞춰놨을까? 맞춰놓지 못하니까 14개월 동안 이렇게 재검 절차를 미뤄왔던 것인데 어떻게 맞춰놨을까? 표를 싹 갈아놨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QR코드를 맞출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일단 얼렁뚱땅 한번 진행해서 기각시켜보자라고 시도한 것이 표를 가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숱하게 많은 증거들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묵과를 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본 이 명백한 엄청난 단군 이래의 최악의 불법 행위를 봤는데 내가 여기서 침묵을 하면 이후에 내가 내 자식들, 내 친구들, 내 제자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느냐. 그게 제가 이 판에 들어온 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들어온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정말 훌륭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뭐 진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얻고, 시간적인 불이익, 이렇게 땀을 흘리고 뻘뻘 흘리는 이런 불이익, 자식을 돌봐야 한다는 불이익,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무릅쓰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또 형제, 자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밖에 이렇게 아스팔트에 나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재검표 현장에서는 투표록을 또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투표록에 확인을 했을 때 7군데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고, 선관위 직원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알고 있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유정아 변호사와 함께 통합선거인 명부와 선거인 명부, 그리고 그 증거 감정 목적물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을 했습니다. 비실명 처리를 하고 우리 그 소송 내린단 앞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들이 얼렁뚱땅 재검표를 하려고 했지만 무수히 많은, 너무나 많은 이 엄청난 부정의 증거들을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등장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우리가 목도한 이 명백한 증거들을 더욱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저 대법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을 움직이는 자들에게 심각한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는 일입니다. 어제 제가 패스트트랙 그 변호를 하면서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증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갔던 권호영 변호사님과 함께 들어갔던 그 변호사님들이 증거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진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경우 의원님이 정말 미쳤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명백한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일을 제쳐두고 이 일에 뛰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곧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이 드러났습니다. 저 여성분의 그 가슴팍에 있는 6개의 그 투표지들, 말도 안 되는 그런 투표지들, 그런 것들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곧 밝혀질 것입니다. 본투표에 왜 일장기 투표가 있었냐고요? 증거보존 절차에서 잔여 투표 용지에 매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본투표지를 가지고 장난쳤다는 거 아닙니까? 대출 투표에 보면 이거는 프린트가 아니라 인쇄한 것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명백한 진실들이 이미 국민들 앞에 등장했습니다. 이 진실들이 이제 저 대법원을 덮고 대한민국을 덮을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와 진실의 구역, 자유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몰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 몰아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몰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제 거의 9분 응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시간 50분 동안 기자회견 해보기 처음입니다. 특이한 햇살아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끝까지 싸워주시고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혹시 한마디 하실까요? 민혁 대표님?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